한번 이번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한 필지 4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건물에서 상가동만 관리단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2개 동, 상가동 1개, 오피스텔 동 1개 이렇게 이루어진 건물인데요. 여기가 하나의 집합 건물이에요. 여기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하나의 집합 건물에서 이 상가동만 별도의 관리단 구성이 가능한 것인가? 요 문제인데요. 이게 결국은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의 문제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질문이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시 어디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관리회사입니다. 저희 건물은 1개 필지 위에 아파트 2개 동, 상가동 1개, 그 다음에 오피스텔 동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도 하나의 집합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이 땅에 각각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건축물 대장에는 하나로 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1개 동으로 할 때는 그 동마다 비주거용 시설, 즉 상가를 맞춰야 됩니다. 보통 어떤 곳은 전체의 10% 이상은 상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1개 동마다 10%의 상가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이제 수익성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각 동별로 각 동을 중간에 구름다리나 아니면 다른 걸로 묶습니다. 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집합 건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요, 전체 건물에서 10%를 비주거시설, 즉 상가 같은 걸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다가 상가만으로 약간 좀 더 채우고 어떤 동은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로 많이 채울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경우에 좋겠죠. 상가는 어느 한 곳으로 몬다. 그 다음에 어느 곳 두 동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로 몬다. 이렇게 하면은 더 분양성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외견상 볼 때는 동이 여러 개이지만 이게 하나의 집합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건축물이랑 보면은 거의 전체 세대수가 막 2000세대 이렇게 되는데요. 2000세대가 하나의 건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동이 막 여러 개 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각각 집합 건물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나 기계실, 방지실 등이 모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가동 구분 수요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독자적인 관리단을 구성해서 상가만을 관리하는 관리회사를 별도로 뽑겠다고 하면서 집회, 즉 관리단 집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건 결국 일부 고용부분 관리단,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 이런 질문들 많이 와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집합 건물인데 거기에서 상가동만 별도의 관리단을 만든다.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일부 고용부분 관리단입니다. 자, 이런 일부 고용부분 관리관에서는 별도의 법 규정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23조 관리단 당연 설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부 고용부분이 있는 경우 제2항에 일부 고용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일부의 구분 소유자는 그 일부 여기 있는 상가죠. 상가의 구분 소유자는 제28조 2항 이건 그냥 규약이라 보시면 돼요. 규약에 따라서 즉 규약을 만들어서 그 고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단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규약을 만들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규약은 전체 규약이 아니에요. 전체 집합 건물 전체 관리단의 규약이 아니라 그 상가 규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상가들만의 또는 오피스텔만의 이런 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 규약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거 할 때 한 15년 전 이때는요. 이 규약이 전체 규약에서 일부 관리단을 규정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판례는 이거는 그 상가만의 규약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합 건물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건물 어느 부분이 일부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경우, 즉 상가면 상가, 오피스면 오피스, 또는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면 아파트, 이렇게 일부 공용에만 제공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그거 많잖아요. 상가 엘리베이터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상가 엘리베이터, 상가 계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일부 공용 부분으로서 이 부분 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관리단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지만 이 가능성하고 또 실무에서 인정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남죠. 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경우인지, 이게 또 핵심이에요. 상가 구분 소유자에게만 또는 상가 점유자 또는 상가 이용객에게만 공용으로 제공되는 공간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일부 공용 부분인지 여부는, 예를 들어 상가만의 공용 부분인지 여부는 이런 일부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등기상에 일부 공용 부분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있거나 등기부상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소유자들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다. 소유자들 간에 상가는 상가끼리 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끼리 하자, 관리하자,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나 용도, 이용 상황, 설계 도면, 분양계약서, 그리고 건축물 대장, 여기에 공용 부분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부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일부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한다. 종합해가지고 판단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구분 소유가, 이게 중요해요. 최초 성립될 당시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따라서 판단한다. 즉 최초 구분 소유가 성립될 당시, 이때가 등기부등본이 개설되고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이 당시에 이 건물의 구조가 객관적으로 일부에만 사용되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전체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일부 고용부분 관리단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니야, 전체가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어 일 경우에는 일부 고용부분 관리단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제가 한 10년 넘게 이런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뭐 15년, 거의 이제 20년 돼가죠. 다루다 보니까 이게 틀이 있어요. 재판부, 법원에서는요, 일부 고용 부분을 인정할 때 보통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런 공동주택과 나머지 오피스나 상가, 이 경우에는 보통 일부 고용 부분 관리단을 쉽게 인정해요. 분리관리를 잘 인정한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면 건물 지을 때 이걸 구분해서 짓게끔 만들어놨어요. 출입구도 분리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별도 설치해야 되고, 정화조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 것을 건축할 때 최초부터 이걸 분리시켜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보통 꼭대기 있잖아요. 꼭대기 아파트하고 나머지 상가나 오피스텔하고는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부 다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밑에가 상가고 위에가 오피스텔일 경우에, 이 경우에는, 또는 밑에가 상가고 위가 뭐 생활숙박시설이나 아니면 분양형 호텔이나 이런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쉽게 분리를 안 시켜요. 오히려 제가 분리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주상복합일 때 아파트하고 나머지 분리되는 경우는 본 적이 있지만, 상가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 상가 생활숙박시설 이런 경우에는 분리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거의 분리 안 시켜요. 왜냐하면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도를 분리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화조, 관리실, 기계실, 방계실 한 군데서 관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분리 관리를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인정되는 경우를 아직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런 일부 고용부분 관리단은 아파트와 분리되는 그런 관리를 할 때, 그때 이루어졌던 사안들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 바탕으로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판례는요, 아파트 1개 동, 오피스텔 2개 동, 그리고 오피스텔 밑에 상가가 지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건물에서 제가 했던 사안입니다. 자, 아파트는 상가가 연결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보통은 일부 관리단이 인정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일부 관리단 부정하는 쪽이었습니다. 부정하는 쪽에서 소송을 진행했던 사안이었는데요. 제가 승소했죠. 저의 의견을 들어주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사용되고 있었던 점이 있고 정화조 관리실이 일부 고용 부분으로 표시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관리실이 한 군데에서 같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같이 관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부 고용 부분 하겠다면서 관리 규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여기에서 이 규약에 일부 고용 부분에 대한 표시가 없었어요. 그냥 이 건물 중에서 상가 부분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부분이 어떤 정화조, 어떤 방제실, 어떤 기계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일부 고용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된 바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일부 고용 부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일부 고용 부분 관리단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승소했던 사례예요. 자, 이런 판례에 비춰보면 사안의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아파트 2개 동, 상가 1개 동, 오피스텔 1개 동이 있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정화조, 관리실 이런 것들이 일부 고용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같이 관리되고 있고 실제로도요. 지하 주차장이 같이 관리되고 있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사안에서도 결국은 일부 고용 부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케바케, 즉 사안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안에서는 충분히 아파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 같은 경우는요. 상가동만 분리시킨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상가랑 오피스텔은 같이 가야 돼요. 상가만 별도로 분리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본 거예요. 단정지어서. 만약에 이분들이 상가, 오피스텔이 합쳐가지고 아파트랑 분리하자 이렇게 됐다면 분리할 수도 있었어요. 잘만 주장하면. 하지만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상가만 별도로 분리하겠다. 이거는 어렵다. 인정된 판례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정된 판례가 있다면 제기해 주세요. 저는 굉장히 그런 판례, 소중한 판례, 비록 특이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판례라고 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사안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상가동만의 일부 고용 부분 관리단은 어렵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